저는 텍사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렉 에버 주지사가 샤리아법을 금지했지만 배려마저 금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슬람의 확산은 미국의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텍사스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 것 같지만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에이미 맥의 이 트윗을 확인해 보세요. 텍사스와 미국의 학부모 여러분, 주목하세요. 무슬림 형제단의 MSA가 공립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바로 그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주들 중에서도 텍사스에서 말이죠. 이 영상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이걸 봅시다. 그들은 대놓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말 답답하게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죠? 그래서 오늘은 여성에 대한 억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무슬림 여성들에 대해서도요. 무슬림 남성이 여성 억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나치에게 유대인 인권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슬람이 실제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특정한 생각이나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죠. 페미니즘도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 모두 동의하잖아요. 네, 우리 모두 여성들이 전문대와 대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네, 우리는 또한 여성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네, 우리는 여성들에게 어머니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삶의 기쁨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죠. 맞죠? 저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입니다.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 사람들이 보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건 외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가 비난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이런 다른 끔찍한 이데올로기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알다시피 여성들은 그냥 이슬람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기계가 되라는 거죠. 그게 사회에도 좋고 그와 같은 남자들에게도 좋다는 겁니다. 게다가 4명의 아내와 무제한의 성노예도 가질 수 있으니 참 어리석은 여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성으로서 이게 당신에게 가장 아름답고 해방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걸 모르겠나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무슬림 여성들은 정말로 묻지 말아야 할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그들은 왜 무슬림 남성은 4명과 결혼할 수 있는데 무슬림 여성은 4명과 결혼할 수 없냐고 묻습니다. 감히 이런 질문을 하다니. 멍청한 여자야. 너는 서구의 선전에 넘어가고 있어. 그리고 이 질문은 4분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주 분명합니다. 아니잖아요. 자매들에게 물어볼 수 있죠. 그게 당신이 자신에게 원하는 건가요? 아니죠. 좋아요. 그런 걸 위해 싸우는 자매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봐요. 이 주장은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단 1분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남자 4명과 결혼하고 4명을 위해 요리하고 4명을 위해 청소하고 남자 4명 각각의 아이를 낳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게 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이 꾸란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아내들은 너희의 밭과 같다. 그러니 너희가 원하는 때나 방식으로 밭에 나아가라. 빵.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꾸란 구절을 남자들에게 다양한 성관계 체위를 허락한다고 해석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것은 무슬림 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무슬림들은 일부 학자들은 오직 정성이만 허용된다고 믿습니다. 알다시피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장난스러운 것들,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꾸란 구절을 인용하면서 너희 아내들은 너희의 밭이다 라고 말합니다. 알다시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밭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건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성들을 어떻게 가스라이팅하는지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4명의 남편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남편이 4명의 아내를 두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여성의 본성입니다. 무슬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듯이 말이죠. 남성의 본성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간통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4명의 아내와 무제한의 선노예를 가져라. 봐요. 알라는 정말 이해심이 많죠. 알라는 남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은 어떨까요? 여성들은 어떨까요? 그래요. 여성들은 4명의 남편을 원하지는 않지만 남편을 다른 여성들과 나누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여성의 본성입니다. 또 다른 점은 여성들은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거죠. 맞죠? 하지만 여성의 욕망에 대한 알라의 이해는 어디에 있나요? 아니, 닌자 전사처럼 입어야 해. 쓰레기 봉투 같은 걸 온몸에 뒤집어 써야 해. 예쁘든 못생겼든 상관없어. 얼굴을 가려야 해. 그리고 당신은 여성에 대한 연민은 어디 있나요? 남성에 대한 연민은 많죠. 남자는 여기저기서 여자랑 자고 싶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죠. 남편이 당신 몰래 바람 피우는 게 낫나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낫나요? 봐요. 이게 더 낫다고 하죠. 이건 공개적인 거예요. 이건 뒤틀린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걸 여러분의 나라에 들여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보세요.
마치 모든 해답을 가진 것처럼 일어나서 말하죠. 정말 역겹습니다. 역겹고 더러운 이데올로기예요. 4명의 남자를 위한 아이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네? 있잖아요. 무슬림 여성들이 와서 왜 남자들은 앞에서 기도하고 여자들은 뒤에서 기도하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항상 화가 나 있죠. 저한테 이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누가 당신에게 뒤에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고 가르쳤나요? 어떤 이유로 뒤에서 기도하는 게 불쾌하다고요? 저는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의 논리는 뭔가요? 그의 근거는 뭔가요? 왜 우리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죠? 그냥 히잡을 예로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히잡을 공격하고 싶어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질문에도 제가 답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평등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어떤 형태로든 평등이 있어야 합니다. 평등은 경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등은 더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매우 낯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7세기 수화 성애자에게서 도덕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그리고 저는 그가 뭐라고 말할지 압니다. 그는 아니야. 이슬람은 가부장적인 사회야 라고 말할 겁니다. 네, 그리고 꾸란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깨어있는 좌파 미치광이 여성들, 이른바 자유주의 여성들은 이 이데올로기를 옹호합니다. 꾸란 4장 34절 은 남자는 여자의 보호자이다로 시작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즉 남자가 주도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주도권을 가진다고 표현합니다. 여자는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슬람이 여성에게 준 모든 권리가 아닙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서구 자유주의 여성들이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남편은 육체적인 욕구가 있는데 아내는 남편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의사가 없습니다. 청적으로요. 그녀에게 변명이 있나요? 의학적인 이유나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나는 섹스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의학적인 이유도 없고 심리적인 이유도 없고 어떤 이유도 없다면 그녀는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성적으로. 무함마드는 남편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들을 저주했습니다. 재미있고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무함마드가 거리를 걷다가 섹시한 여성이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고는 재빨리 시선을 돌린 다음 자신의 아내 중 한 명에게 갔습니다. 어떤 하디스에서는 자이나브라고 하고 다른 하디스에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디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대화를 보세요. 이것이 바로 명예와 존엄의 종교입니다. 이걸 보세요. 결혼장입니다. 여자를 보고 끌리는 사람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알다시피 저기 매력적인 여성이 있네. 이런 느낌이죠. 자기 아내나 여자 노예에게 가라는 것.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여종을 가질 수 있고 그녀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르는 알라의 사도 무함마드가 한 번 여자를 보고 흥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매력적인 여자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내 자이나브에게 갔습니다. 그녀가 가죽을 무두질하고 있을 때 그는 여보 다 내려놔.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했던 그 남자를 기억하세요. 여자는 남편에게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무함마드에 따르면 또 다른 하디스에서 그는 여자가 낙타 등에 앉아 있더라도 남편에게 성관계를 허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차를 타고 어딘가 가는 중에 여보, 우리 지금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현대 여성들은 아니, 지금은 그런 기분 아니야 라고 할 거고 현대 남성들은 알겠어, 네 몸이니까 네 선택이야 라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남자다운 괜찮은 남자들의 행동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무슬림들은 야, 너는 나랑 해줘야 해. 그래서 그런 거야. 아무튼 하디스를 마저 이야기할게. 그래서 그녀가 가죽을 무두질하고 있을 때 성관계를 가졌어. 그 후에 그는 동료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지. 그는 이렇게 말했어. 그래, 오늘 내 아내랑 잤어. 길에서 정말 매력적인 여자를 봤거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가서 잤어. 나는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갔어. 그때 그는 9명의 아내가 있었고 하느님만이 몇 명의 성노예가 있었는지 알아. 나는 아내에게 갔어. 그녀는 바빴지만 나는 모든 걸 멈추고 이걸 해 라고 말했지. 봐봐. 그는 여전히 여자를 탓할 방법을 찾았어. 여자는 악마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물러난다. 그러니 네가 여자를 보고 욕정이 생기면 그건 그녀의 잘못이라는 거야. 그녀가 악마야. 그러니 너희 중 누군가가 여자를 보게 되면 그 마음에 느끼는 것을 없애기 위해 아내에게 가야 한다. 정말 전설적인 종교구나. 신이시여. 아무튼 계속하자. 에이미 맥스 영상 마저 보자. 미안해. 내가 자꾸 딴 얘기로 새버리네.
그래서 왜 히잡을 쓰고 있냐고, 넌 억압받고 있다고, 이런 모든 주장들, 히잡을 벗으라고 해. 히잡을 벗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한 여성이 회의실에 들어가면 거기서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이 제대로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매력적이고 아주 부적절하게 옷을 입었다고 해봅시다. 그녀가 회의실에 들어오면 남자들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녀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요. 남자는 결혼 외에도 여성을 성노예로 삼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는 그냥 그 하디스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정말 못 벗어나죠. 아마도 그건 어쩌면 생물학적인 결함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들의 머리는 동시에 여러 생각을 담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알겠어. 길에서 섹시한 여자를 봤어.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 지금 당장 저 여자와 자야겠어. 뭐야 대체? 그래, 섹시한 여자를 봐도 그냥 하던 일 하면 되는 거야. 그래, 괜찮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 하지만 만약 이게 그의 요점이라면 그 섹시한 여자가 회의실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너희들 어떻게 일할 거야? 너희 중 몇 명은 성기를 꺼내 자위하기 시작할지도 몰라. 그게 그가 실제로 암시하는 바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래, 미안해, 나 가야겠어. 금방 돌아올게.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자위 행위를 해.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그냥 알겠어. 이봐요 아가씨, 히잡을 써야 해요. 알죠? 봐, 나 가야 했잖아. 형, 우리 모두가 생각 없는 욕정에 찬 동물은 아니야. 알겠어? 그녀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읽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전히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만 보인다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그건 네 예언자가 여성을 그렇게 봤다는 거야. 이 멍청아. 그게 바로 네가 여성을 보는 방식이야. 그녀가 그것을 가리는 순간 그녀는 한 개인으로 보이게 될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아마도 사실 아니야. 그건 사실 거짓말이야. 이건 사실 거짓말로 밝혀졌어. 이건 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하는 일이기도 해. 이것 좀 봐. 난 다 보여줄 자료가 있어, 여러분. 이것 좀 봐. 이 여성은 큰 부르카 같은 걸 입고 걷고 있어. 이 남자가 그녀를 보고 유턴을 한 다음에 그녀의 엉덩이를 꼬집어. 또 하나 있어. 또 다른 남자가 그녀의 엉덩이를 꼬집어. 그녀는 닌자 복장을 입고 있어. 저 사람들이 원래 저래,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쓸모없는 히잡도 있어. 그건 여자가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가리지만 아주 딱 붙는 옷을 입고 있을 때야. 그래. 알라를 위한 히잡, 압둘라를 위한 엉덩이로 알려진 사람들이지. 도대체 누가 머리카락 한 올이 신체 부위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어?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에서는 여성이 여성처럼 보이거나 여성스러운 모습을 하면 높은 리더십 자리에 있는 여성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여성스러운 남성들도 리더가 될 수 없어. 그래, 그건 좋은 사이아디스야. 무함마드가 말했지. 여성이 통치자인 나라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그녀는 영어로 우리가 말하는 중성적으로 보여야 해. 맞지? 중성적인 여성. 그러니까 짧은 머리에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더 남성적으로 톰보이. 행동하는 사람이야. 남자처럼. 맞지?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진짜 남자였어요. 물론이죠. 알겠어요. 맙소사. 아이샤의 나이. 진짜 남자라니. 와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역겨운지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로 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비참하고 중세적이며 야만적인 관점을 자기 나라에 두고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와서 그 생각을 퍼뜨립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서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은 23세의 망명 신청자 모하마드 셰이키로 폴커크에서 젊은 여성들이 나이트클럽을 나올 때 성폭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1시간 동안 2명의 피해자를 공격했으며 한 명은 나무에 밀어붙였었고 다른 한 명은 철도 다리에서 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내무부가 운영하는 클라단 호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23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대거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안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적들은 잘 조직되어 있고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